자, 컴퓨터 하나 들어왔고요. 삼성 컴퓨터면서 2012년 9월달 제품이에요. 상태가 어떠냐면은 먼지가 되게 많아. 자, 먼지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메인보드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메인보드를 수리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삼성이 의뢰하니까 거의 20만원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메인보드와 CPU, 메모리를 싹 다 바꿀 예정이고요. 디스크는 그대로 놔두고 SSD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엄청 빨라지겠죠? 그래서 먼지 청소 먼저 하고 그리고 교체 작업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컴퓨터 작업이 일단 시작 전에 청소부터 해야 되니까 요 메인보드랑 기존에 고장난 거 드러내기 전에 청소 한번 했어요. 훨씬 깨끗해졌죠? 청소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할 게 뒷판 드러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쓸 거는 파워, 하드디스크와 케이스, 그래픽카드는 쓸 거고요. 메인보드와 CPU 메모리는 다 바꿀 거예요. 이따가 작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보드 드러내고요. 깨끗해졌죠? 나름 열심히 닦았습니다. 자, 깨끗해졌고요. 뒤에 백패널 가이드도 뺐고요. 새 메인보드와 CPU, 메모리를 장착할 건데 그 전에 누드 테스트를 해서 새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구매할 제품이 펜티엄 골드 G5400 CPU와 삼성 DDR4 8기가짜리와 에즈락의 H360M-HDV 많이 쓰는 보급형 모델이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에요. 기존에 있던 CPU보다 훨씬 빠르겠죠? 자, CPU는 정품 인텔 공인 대리점 PC 디렉트에서 판매되는 CPU고요. 이렇게 CPU가 보이시지요? 클럭이 무려 3.7GHz 제품이에요.
쿨러, CPU도 문제없이 이상 없음을 일단 육안상으로 확인하고요. 앞으로 좀 채워놓을게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박스에다가 이 보증서 챙겨드려야 되니까 챙길 거예요. 자, 메인보드 한번 드러내 볼까요? 메인보드는 보증서, 설치 드라이브 CD, 백패널,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말고 SATA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비닐 안에 제품이 들어있어요. 얘는 미니보드이기 때문에 크게 크진 않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볼까요? 뭐 스펙이라 보야 모양새로 보는 거니까. 메모리 뱅크 2개, 그 다음 CPU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전원 소켓, 메인 전원 소켓, USB 전면 3.0 소켓, 그리고 USB 말고 SATA, 데이터 케이블 꼽는 소켓, 뭐 각종 케이블 꼽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스포트가 있을 거고, 방열판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죠? 콘덴서는 나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포트를 보면은 USB 포트 2개, 여기 2개, 총 4개다, 그죠? 2.0이. 3.0 2개, PS 포트가 하나 있는데, 마우스나 키보드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고요. USB는 일단은 충분하네. HDMI 포트와 DVI와 D서브 포트는 각각 하나씩 다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모니터부터 지금 모니터까지 다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인터넷 기가랜 지원하고 사운드 포트 있고요. 괜찮네. 이 정도면은. 자, CPU 꼽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CPU 꼽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자, CPU 꼽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CPU를 먼저 손에 쥐고, 가이드 열고, 가이드 열 때 이렇게 살짝 열어주시면 되고, 홈이 있죠? 잘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이 두 개 홈을 맞추는 거예요. 자, 살짝 올려주는데, 핀이 많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먼저 가이드에 걸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있는 가이드를 장착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위쪽에 있는 가이드가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일부러 뺄 필요는 없어요. 자, 정품 CPU 쿨러를 일단 장착하기 전에 이 케이블을 좀 한쪽을 뺄 거예요. 이 저런 케이블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전체 길이를 쭉 빼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 전에 하려면은 일단 여기 옆에서부터 다 빼야 되겠죠? 뺄 때 되게 주의해서 빼셔야 돼요. 아니면 단선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길게 한번 빼줘요. 길게 빼주고 난 뒤에 CPU의 전원 포트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품 쿨러를 이렇게 장착할 것인지 이렇게 장착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깥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면은 요 4개의 핀을 4개 구멍에다 맞추는 거예요. 4개 구멍에다가 이렇게 자 맞추고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눌러줘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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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여기도 딱딱 잘 장착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게 덜 꼽혔을 때는 이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잘 장착되는지 반대편도 꼭 보고 장착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한쪽이 잘못 장착이 되면은 CPU가 열이 많이 나거나 중간에 단선되면서 이게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 핀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다시 한번 더 꼭꼭 눌러주고, 잘 장착되었으면 CPU 방열판만 살짝 들어서 흔들어도
확실히 고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CPU 펜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얘를 꼽아줍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해주면 돼요. 타일을 묶든지 뭐 얘를 이렇게 묶어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타일을 많이 사용하니까 타일을 이용해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묶어줘도 되고 또는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최대한 이쁘게 알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거 뭐 순서가 또는 모양이 어떻게 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이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메모리는 1번 뱅크, 2번 뱅크 또는 0, 1 이렇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여기 보드에는 어떤 게 1번인지 2번인지 안 나와 있어. 그냥 A1, B1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 할게요. 위치가 이쪽이 포트 길이 짧고 이쪽은 길어요. 마찬가지 짧고 긴 쪽을 맞춰서 장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장착하면 된다. 자, 처음에 왼쪽 가이드 맞춰주시고 오른쪽에 지지되어 있는 부분을 나중에 맞춰주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 나중에 메모리 추가 장착할 때는 그 옆에다 다시 또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파워를 임시로 연결해서 누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뭐 누드 테스트라 해서 뭐 별거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꼽아보고 화면이 뜨는지 보는 거예요. 자, 전원 켤 때 뭐 매뉴얼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프론트 패널 쪽에 버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점이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있는 두 개를 같이 이어주시면은 쇼트를 해주시면은 얘가 전원이 들어와요. 자, 일단은 뭐 그건 그렇고 전원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 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뉴얼상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핀이 하나 없는 쪽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 옆에 있는 두 개를 살짝 두 개를 닫게 해주면은 전원이 들어와요. 자, 화면 뜨는지 볼까요? 짠. 자, 펜티엄 골드 G5400 CPU 3.7GHz라고 뜨고요. 메모리 8GB라고 뜨고 삼성 8GB라고 인식된 거 보이죠? PC 2400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펜이라든지 온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떠야지 누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누드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조립 들어갈 거예요. 자, SSD는요, 트랜센드 제품의 120기가 제품을 할 거예요. 이 제품으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장착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할 겸 누드 테스트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자, SSD 220S라는 모델이고요. 보증기가 3년짜리고 딱 보면 대만 제품인 것 같은데 대만에서 생산됐는지 메이드 인 타이완, 대만에서 생산된 게 맞아요. 이 제품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얘들은 매뉴얼이 많네. 나사까지 제공해주고. 어? 오호. 야, 이거 나름대로 포장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만났던 SSD 중에서는 포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이 감촉도 좋아요. 이게 미세하게 뽀들뽀들한 느낌. 아주 미세한 사포 느낌이 있고요. 트랜센드 로고가 있고, SSD 220이라고 이름이 있고요. 자, 여기 뭐 슈럴 람바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모델명 같은 거 보이고요. 전압이라든지 암페어 수가 보이고요. 나름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여. 이걸로 장착할게요. 자, 업그레이드 하면서 케이블이 하나 짧은 게 발견되었어요. 이 전면에 케이블이 쭉 연결해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짧아. 이렇게 꼽아보면요, 선이 거의 요 앞까지만 오네요. 자, 이렇게 짧아.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앞에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요걸로 켤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선만 연결해서 따로 저는 우리 버튼은 이걸로
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선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네. 그 다음에 선이 또 짧은 게 USB 하나 짧은 거 하나 있고, 사운드는 다행히 기니까 충분하고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쪽에 가이드가 부러져서 왔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남는 가이드 양쪽 끝을 분질러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보기 싫지 않겠죠? 먼지 청소 좀 더 하고. 이건 시드룸이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쓸 거고요. 먼지 많죠? 여기다 한번 청소해야 되겠네. 자, 쓰지 않는 고장난 USB 포트는 제가 막아놨고요. 블루건으로 막아놨어요. 좀 이쁘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그리고 버튼, 새로 만든 버튼을 여기다 잘 붙여놨고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전원을 켤 수가 있겠죠. 얘를 예쁘게 막아놔야지 먼지도 덜 들어가고 보기도 좀 이쁠 것 같아. 이게 빨간색이라서 이쁘긴 한데 이게 한번 굳어서 다시 또 말리고 굳어서 말리고 해서 평평하게 해줘야 되니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지. 그리고 기타 팅글 때에서는 뭔지 알죠? 얘를 가지고 한번 쭉 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피스를 한번 쭉. 쉽죠? 나머지 안 쓰는 부분은 말리고 난 뒤에 긁어주면 돼요. 손톱으로 긁어도 되고 뭐 칼로 긁어도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더 이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대충 구멍 막는 것만 할 거예요. 이 앞에 USB 포트를 너무 힘줘서 썼는가 봐. 그래가지고 안에 핀이 다 구부러져 가지고 펴면 되는데 부러진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안 쓰는 걸로 할 거예요. 사운드 포트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걔는 살렸고요. 그리고 이 USB 포트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전면 리더기하고 다 녹슬었어요. 하도 안 써서.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안 쓰는 걸로 선을 다 빼놨죠. 자, 뭐 대충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마감 끝.